공기 좋고 뷰 좋은 한 마을에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5채의 집. 한 껍질에 2알씩 들어있는 땅콩과 비슷해서 땅콩주택이라 불리죠. 1층 차고지에 넓은 공간이 확보돼 있어 각자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보기엔 평범한 빌라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2층엔 거실과 주방, 3층엔 방 2개, 4층엔 방과 테라스가 펼쳐집니다. 5집이 붙어 살지만 마치 전원주택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좀 힐링할 수 있다? 막 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으니까 남들도 다 부러워하고 집 잘 샀다고 했는데 3년 6개월 전 땅콩주택 끝집에 입주해 바비큐 파티도 했다는 끝집 남자.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옆집의 한 부부가 이사를 온 뒤로부터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에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떡하니 CCTV를 달아놓고 저희 모두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감시하는지 몰랐죠. 황당하게도 남의 집에 구멍을 뚫고 CCTV를 달았다는 옆집 여자. 게다가 본인 키우던 고양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가요. 고양이를 풀더라고요. 이렇게 풀어놓고. 근데 문제는 뭐 상관없어요. 고양이 오든 상관없는데 다른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똥 싸놓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끝집 남자는 1층 차고지에 고양이 접근 방지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새벽 12시 10분 빗자루를 들고 나타난 옆집 여자.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거해버리네요. 끝집 남자 차고지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문이 덜 풀렸는지 CCTV까지 훼손합니다. 아하. 그러더니 자신의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남의 한두 집이잖아요. 달 공사를 막 새벽 6시부터 주말 없이 오늘 대문에 달려있더라고요. 이분 주차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그냥 요 앞에 주차구역은 하나는 내 거야.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5집이 붙어 사는 땅콩주택 1층 공간을 차고지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내 집 앞 차고지에 차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주차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총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죠. 편리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5대의 차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용 공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 추석 이후 옆집 부부가 1층 차고지에 대문을 만들더니 차가 들어오는 바로 이곳에 고정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부부의 검정차 때문에 사방이 막혀 급집 남자는 차를 빼지도 넣지도 못합니다. 예? 아이고야. 제가 한번 여기 안에 주차 한번 했다고 사고에서 남자분이 여기다가 자기가 안 쓰는 라디에이터를 갖다 놨더라고요. 다음부터 주차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는 주차를 제 집에도 하지도 못하고 근데 본인은 주차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난해 6월 이번엔 라디에이터까지 들고 와 차를 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 참. 급진 남자도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옆집 앞 기둥에 자전거를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옆집 여자는 자전거를 발로 차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어이구야. 덮개를 찢고 자전거를 내팽개치더니 또다시 발로 찹니다. 아이고. 지인이 말리는 듯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야, 이거 뭐. 끝집 남자는 자전거를 보여주며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다 찢어진 상태고 안에 그런 것도 다 휘어있는 것도 있고 돌아간 것도 있고 뭐 물바지 커버 이런 건 다 깨져서 지금 막 떨어진 상태거든요. 찔린다 뭔가 가르쳐줘. 찢어진 데가 이런 식으로 다 찢어져 버려서 그런데 에? 이거 뭐예요? 설마 지금 지게차를 가져온 건가요? 라디에이터가 놓였던 그 자리에 무려 2.5톤의 전동 지게차가 등장한 겁니다. 우와. 끝집 남자가 1층 차고지에 차를 넣을 수 없게 딱 이 자리에 무려 석 달째 전동 지게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조차 받지 않는 옆집 부부.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전화 안 받네. 와. 결국 그는 1층 차고가 아닌 200m를 더 걸어가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놔두고 길에서
이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여름이잖아 한참. 그러니까 집 밖에 두니까 차가 열을 받아가지고 탈 때마다 너무 더워요 솔직히. 무려 약 2년간 지속된 주차 전쟁. 정리를 해보면 옆집 부부가 차고지에 대문을 만든 뒤 바로 이곳에 지정 주차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동 지게차를 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집 남자는 이 전동 지게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까요? 주차하는 길목에 전동 지게차가 자리 잡고 있어 자기 집 1층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이야. 원래는 지금 저기 지게차가 없고 정확히 들어가는 거네요. 원래는 지게차가 없으면 저는 저희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주차를 했었거든요. 네. 지게차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각도가 안 나오니까. 분명히 내 집 차고지인데 제대로 주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끝집 남자 어머니도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큰 싸움만 됐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 집 1층 차고지를 깨끗하게 쓸고 닦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짐을 위에다 옮기거나 뭐 일하려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하는 거 보면 몰라요. 우리 차 이제 이래갖고 이제 우리가 되니까 이거 못 되도록 해놓은 거야. 다 내려왔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거 바퀴도 옳지 않는 거네. 나 진짜 우리 아들 보고 이거 불날까봐 나 겁난다 했다고. 올여름에 얼마나 날씨가 더웠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 집 난간에 매달려 유리창까지 쳐댔다는 옆집 여자.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답니다. 1시 반 되고 너무 아들 이제 일하고 와가 자면은 벨 울리고 나오라고 과음을 치대대고 난리야. 그래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둘이 나왔잖아요. 이어서 뭐라 크는 줄 알아요? 이런다. 둘이 커플이네 이러더라고 부모한테. 아이고. 커플이네 연인 같네 이 거예요. 그게 정신병자지 그거 옳은 이에요. 과연 2.5톤의 전동 지게차는 옆집 부부의 것일까요? 전동 지게차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 회사의 연락처가 눈에 띄입니다. 그 임대를 줬죠 우리가? 아. 전동 운반 기계라고 하거든요. 배터리 충전해 쓰는 거. 이거 뭐 1.5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내에서 월 30이에요.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거기다 그냥 놓고 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집 여자가 이웃과 난동을 부릴 때마다 찾아와 말리곤 했다는 남편. 전동 지게차가 이곳에 나타났을 때 주차 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요. 어렵게 통화를 해봤습니다. 앞에 지게차가 지게차가요? 별게 다 궁금하시네. 차 때문에 집에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저희 그 고용 부분에다가 이에서 갖다 놓은 건데 뭐 문제 있어요? 혹시 좀 빼실 의향이나 뭐 언제 여기에 좀 이동이 되고 그런 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살 건데 돈 내가지고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세상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왜 그쪽에서 신경 쓰시지? 방송이 제보를 해서 방송에 나가든 말든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녀는 가운데 집과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신혼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와 비매너 주차라며 난동을 부렸답니다. 차를 끝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안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실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었고 원래 다른 분들도 각자 자기네 전실까지는 다 쓰시는데 그 공간을 저희는 차를 그 안쪽까지 집어넣으라는 말인 거죠. 1층 차고지에 차를 바짝 집어넣지 않겠다고 하자 어이? 늦은 밤 신혼부부의 차를 쾅쾅 치고 집 문까지 두드렸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사 가자고 하길래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청소기가 벽에 살짝 부딪힌 거였죠. 그 부딪히자마자 소리를 질렀대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냐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계속 치고 다녔대요. 저녁 7시에 청소기를 돌렸다는 이유로 그녀가 내뱉는 온갖 소음에 시달렸다는 신혼부부. 주말에는 그녀를 피해 장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창문 닫았고 헤드데스 막 쓰러졌는데 소리 좀 크게도 틀었는데 밖에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도 한번 열어서 소리 못 내게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주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 그 사람은 그때 보니까 막 벽을 막 붕붕 치더라고요. 뭐가 쾅쾅쾅쾅 소리가 나서 여기 사모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에 발을 걸치고 왼손으로 여기를 붙잡고 발을 여기에 걸쳐가지고 여기 유리창 쇠를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욕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뭐 하시냐고, 떨어져요,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했는데도 듣지도 않으시고. 땅콩주택은 층간소음은 없지만 측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들리네요. 예. 잘 들리는데요. 제가 배를 눌렀더니 갑자기 여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닫지 마 이러면서 하더니 뭐 그런 식으로 뭐 자고 있는데 쇠고추 같은 거 어머니랑 자고 있는데 쇠고추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굴려요. 떨어뜨리고 떠르르 굴러가고 그거를 이제 곳곳에 집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 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아, 대체 그녀는 왜 밤만 되면 벽을 치고 욕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한때 그녀와 친하게 지냈다는 또 다른 이웃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사할 때 그 떡을 돌렸어요. 그래서 떡을 돌려서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떡 때문에. 떡 이후로 하여튼 이제 지나가다 오다가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오셔가지고. 첫인상은 되게 좋은 편이었을까요? 네, 되게 좋았죠. 예, 떡도 맛있었고 하여튼 뭐 되게 웃으면서 되게 친절하게 막 다가와서 오셨었죠. 그 당시 때는. 음식을 나눠주고 각종 선물을 하며 살갑게 다가왔다는 여자. 그런데 술자리를 몇 번 갖고 나자 하루가 멀다 하고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저희가 그때 저녁을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부대찌개를 먹고 있는데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들어온다고요? 앞에서 얘기하자 이랬는데도 막 일방적으로 들어오시고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드시고 아니 제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불렀지 했더니 나중에는 막 그걸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부대찌개 냄새가 나기를 불렀다고. 그래서 먼저 부른 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도 맨정신에 오신 적이 없어요. 첫날 딱 이사할 때 빼고 계속 술을 어디서 드시고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막 힘든 거예요. 외롭다며 울적하다며 초대하지 않아도 불쑥불쑥 찾아왔다는 여자. 그녀가 술을 먹는 날에는 땅콩주택에 사는 사람들 모두 층간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술을 먹으면 난동을 피운다는 증언은 또 이어졌습니다. 그냥 미국에 살아왔다부터 무슨 술집을 운영한다고 그랬나? 뭐 그런 뭐 쓸데없는 사람들 그냥 물어보지 않은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자랑했었어요. 내가 원래 집이 단독주택이 있는데 뭐 공기 좋은 데가 좋아서 왔어 막 이러면서 술만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진짜 술만 먹으면 찾아와요 여기. 그래가지고 싸운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었어요. 술 먹고 또 와가지고 이러고 있었다고.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전동 지게차를 주차 통로에 대놓고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부부. 실제로 밤이 됐는데도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며칠을 지켜봤지만 부부도 검은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집 남자는 답답한 마음에 옆집 부부를 찾아가 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린 어렵게 그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상처받은 게 있어서 내가 그냥 조금 조용한 데 찾다 보니까 내가 그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뭐 땅콩하우스 같은데. 왕년에 강남에서 크게 사업을 했다는 여자는 전원 생활의 여유를 느끼기 위해 땅콩주택을 선택했고 누구보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나는 미국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오래 있었어요. 내가 뭐 방송국까지 계신다면 또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뉴욕대 나와서 그냥 외국에서 하나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고 하얀 개포동에서 그래서 다녀. 내가 지금 몇 개냐고. 근데 뭐 어쩌라고. 개포동에서 동대표 따고 나는 24년을 살았어. 하지만 이곳에 온 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그녀. 자신은 선의를 베풀었지만 들어온 건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남자가 이 모든 일을 주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쫓겨났다는 것. 집을 사가지고 4개월 만에 나온 사람이야. 싸워가지고 나 내쫓았잖아요. 못 살게. 새벽에나 10시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그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춤추는 게임 같은 거. 막 거기다가 자전거 있잖아요. 이 자전거. 네. 자전거 타는 거를 찌찌찌 소리 내면서 그거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자기네 집에 창문을 두들겼다? 나 고수공소지에 공황장애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사업하다 들어와가지고 나 올라가지 못해요. 이상하네. 현재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여자. 그렇다면 빈 집에 왜 전동 지게차를 주차해 놓은 걸까요?
끝집 남자는 옆집 부부가 전동지게차 근처에 CCTV까지 달아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게차는 일단 당장은 뭐 빼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나 하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 안 해. 더 이상 뭐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아유 참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시나 하셨어요.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그는 옆집 여자가 소음이 있다고 항의하자 사비를 들여 집 전체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자는 방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내가 다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한 150만 원 넘게 들었나? 2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자 이 사안을 경찰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동지게차를 견인해 갈 순 없는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견인을 가능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연락을 해서 충분히 이동 권고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할지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빼려고도 한번 해보셨어요? 경찰이나 구청 같은데? 시청이랑 경찰 다 연락 썼는데 뭐 여기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자기들이. 경찰이나 구청에서는 이거 손 못 댄다. 네. 큰 라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통로 막고 있잖아요. 뭐 물건을 파손시키면 문제 되겠지만 옮기는 것까지는 문제 안 돼요. 보통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정당행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부당한 침해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이에요. 네 맞아요. 이 범죄 현장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치울 수 있고 사실 이런 건 경찰도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아, 변호사는 전동지게차가 막은 이 공용 주차 공간을 눈여겨봤습니다. 주차 공간을 침해한 건 아니지만 주차 통로, 공용 부분을 막아버렸으면 주차를 못 하거든요. 이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또 통행을 못하게 한 부분이 나중에는 형사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끝집 남자가 먼저 자신의 집 앞 기둥에 자전거를 매달아 주차를 방해했고 자전거를 빼주지 않아 문제가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흉기를 위협했고 일부러 소음도 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고소까지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그녀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유를 포기하고 지게차를 갖다 놓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금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한테 와서 빌으면 내가 열어줄게.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